안녕하세요, 헛쌤입니다. 자, 오늘은 노무현 씨 사주를 보겠는데요. 진짜 사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노무현 씨를 검색을 하면은요, 위키백과에는 그냥 출생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46, 0901 이렇게. 그런데 나무위키 보면은 이게 아주 양력으로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시까지 딱 남아 있어요. 아침 8시 반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위키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무위키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 정도 되면은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공표를 했을 것이고 틀릴 리가 없지 않느냐.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생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도 본인 생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양력인지 음력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주가 아니에요. 양력 사주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힌트를 얻었던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간에 이 세로주름이 있으면 신강한 사주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미간에 이 세로주름이 있는 걸 보면 그 다음에 눈썹도 약간 이렇게 상향을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을 보면은 신강한 사주가 맞아요. 그러면은 위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아닙니다. 일단 왜냐면은 등령 안 했죠. 득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천간에 다 지금 화토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득세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신강한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득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등령이 일단 한데 등령 깨지고 득지 깨졌으면은 신강하다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등령 득지 안 한 데다가 서로 인신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월지하고 이게 이제 충받고 있어서 이 사주는요 그렇게 좀 좋은 사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사주는 천간은 다 인비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지하고 그 등령만 했어요. 그러니까 등령하고 득세만 했는데 이 술토가 유술 합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센 사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신강량만 본다면은 이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제 이론이 눈썹 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반화된 이론도 아니고 제가 세운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호인이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야기가 노무현 씨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재밌게 봤는데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송강호 씨가 돈을 이제 잘 벌었어요. 변호사인데 어떻게 좀 편법을 썼는지 하여튼 특이한 방법을 써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시기도 많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파트도 사고 막 이러는 상황에 친구를 데리고 국밥을 먹으러 갔던 거예요. 단골집 국밥인데 자기가 없었을 때 국밥도 공짜로 주시고 막 그랬던 분이시래요. 근데 한밤중에 노무현 씨가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잔만 먹고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노무현 씨는 이 학생들 데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가리 피도 안 맞는 것도 데모는 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예. 그러다가 말하자면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친구하고 이제 같이 말다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랬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유리창이 박살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 주인 아주머니 순댓국 아줌마 아들이 말하자면 노무현한테 이제 따끔한 말을 이제 건넨 거죠. 예?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했고 하여튼 그러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사방팔방 가게 문 닫고 그 백방으로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송강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국밥집에서 그 싸움 났을 때 이 아주머니가 그 아들 편을 아들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 편을 들면서 이 송강호 씨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내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서로 얼굴 안 볼 정도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시 송강호를 찾아왔겠냐고. 우리 아들 좀 응? 살려달라고. 그게 감옥에 가 있다는 거야,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송강호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고문당한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멀쩡한 학생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이제 죽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50 정권에서 그렇게 했던 거 전두환 씨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이제 왜냐면은 이제 국가보안법 이제 학생들 데모를 억누르고 네, 이제 그럴 심산이었던 거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몇 사람 이제 죽어 나가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처벌을 시키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말하자면. 네. 그랬는데 노무현이 이제 거기서 변호를 맡기 시작을 한 거죠. 변호를 맡기 시작했는데 뭐 택도 없는지 어거지 쓰면서 이제 그게 통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사형은 면했고 한 2년 살다가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명애 씨가 그 국밥집 할머니였거든요. 수고했다면서 순댓국 하나 탁 던져주고 끝난 거예요. 진짜 얼마나 그 변호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자기 목숨 바쳐서 국가 정권에 대항해서 싸운 거잖아요. 수백 대 1로 싸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순댓국 하나 딱 주고 끝내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야속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돈 때문에 이게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아이고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마워하고 돈 1,000,000원 갖다 주면은 그게 오히려 그게 1,000,000원 가지고 해결될 문제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 알았다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니까 그게 돈보다도 더 오히려 값진 그 순댓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거 영화를 딱 보면서 그 순댓국 장면이 정말 그게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요. 그 영화 내용이 그게 사실이라면요. 사실이니까 이제 영화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 내용으로 보자면은요. 그 센 사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에요. 말하자면. 세면서 식상을 용신으로 쏘고 나보다 좀 없고 못한 사람들 도와주려는 그런 호구 성향이 있는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센 사주는 호구가 많고 이 소시오패스 사주는 식상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식상이 없거나 충이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두환 씨인가 박정희 씨인가 그 사주를 보면서 대부분의 그 대통령들 사주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사주다. 노무현 씨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사주를 곰곰이 이제 살펴보다가 이걸 이제 사주가 바뀐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주로 보면은 이 사주는 소시오패스 사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에 양력 사주로 보면은 자 신약이라고 했죠. 근데 식신이 그 신금이잖아요. 토생금에서 신금이 식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인신충 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신약의 식신이 충당하고 있으면 소시오패스 사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영화 내용으로 보자면은 도저히 그 소시오패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좀 주도적인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이 노무현 씨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잠깐만요. 나무위키를 좀 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이승만 생일 기념 글짓기 대회가 열리자 백지 동맹을 일으켜 정학을 당했다. 그러니까 저기
6학년 당시인 1958년에 정교 학생회장을 맡았고요. 이후 1959년에 1학년 때, 그러니까 1년 후죠. 이때는 이제 학생회장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백지동맹을 일으킬 정도면은 이제 뭔가 굉장히 좀 성격이 주도적인 성격이라 생각이 되고요. 신강한 사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망을 보면은요, 지금 음력생일을 보면은 오미공망으로 해서 재성의 공망이 됩니다. 재성의 공망이 되면 돈을 못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저기 청년기에 부자가 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정화가 공망인데 정임합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가 이제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지금 학비도 못 내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망이 재성 공망이 된 게 맞죠. 근데 위의 사주를 보면은 재성 공망이 아니고 인수 공망이 됩니다. 인수 공망이 되면은 학업에는 지장이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노무현 씨가 어떻게 뭐 나무위키 읽어보니까 뭐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고졸로 대학교를 못 들어간, 결국은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법고시로 통과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위에 사주는 보면은 인수가 공망이고 화생토하니까 인수가 공망이잖아요. 인수가 공망이면은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법고시를 통과했다는 거는 인수 공망으로서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사주를 보면은 인수가 공망은 아니죠. 금생수 월지에 있으니까 이때 이제 좀 공부를 빡세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아버지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그 재성공망이라는 게 결국 그 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파산한 게 그 재성공망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씨 관상을 보면은 코가 이게 지나치게 크거든요. 코가 지나치게 크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공망이 될 확률이 높다. 이마가 너무 크면 관성공망이다. 코가 너무 크면 재성공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씨 얼굴 형태를 보면은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이게 무토일 주라기보다는 이 무토일주는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네모나다고 할까, 조금 그런 면이 있고 수영의 얼굴에 좀 가깝죠. 예. 그래서 임수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 그 일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 일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사법고시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이게 공부가 이게 세지 않으면, 머리가 좋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지에 이제 원진이 걸려 있잖아요. 인유 원진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가 그냥 서로 막 얽혀가지고 막 그냥 너 죽래 나 죽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원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수에 걸려 있잖아요. 인수하고 식상하게 걸려 있으니까 이 인수가 뭡니까? 공부해가지고 식상 남 도와주는 거, 이게 딱 남 도와주는데 이렇게 원진 걸렸다. 이게 딱 말하자면은 변호사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뭐 짜맞춘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면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 사주는요 사망일자를 보자고요. 위에 사주는 이제 계묘대운에 사망을 했고, 밑에는 이제 갑신대운에 사망을 했는데, 뭐 위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신충이 돼가지고 인신충 되면은 낙상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인신충 됐다고 다 낙상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갑진대운에 사망을 하신 거예요. 갑진은 뭡니까? 임수의 묘지죠. 예, 그래서 묘대운에는 사망하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감옥이나 사망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노무현 씨가 타살이냐 자살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뭐 확실하게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주에서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